서든맘스쿨 영어 수학 2단계 캘린더 달력의 응용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4절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1년을 24개로 나누어서 정한 날들이라고 나오네요. 태양의 움직임, 움직임에 따라서 1년을 24개로 나누어 정한 날들이다. 절기의 개념은 전 세계 공통이지만 24개라는 개수와 명칭, 그리고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해서 태음력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발상은 중국에서 처음 보완되었다라고 나옵니다. 태음력이 이미 있었음에도 태양력을 보조적으로 사용했던 이유, 이것은 계절에 따른 날씨의 변화를 쉽게 알기 어려웠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대요. 태음력은 달의 모양을 통해서 날짜를 바로 알기는 쉬웠지만 계절의 변화를 쉽게 알기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옛날 사람들은 밤에 달을 보면서 날을 세웠겠죠. moon phase라고 이야기하죠. 달의 모양은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이죠. 초승달부터 시작을 해서 금음달까지 이어지겠죠. 근데 이것이 세어보니까요. 29일일 때도 있고 30일일 때도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요. 전 세계적으로 음력을 먼저 셌겠죠. 왜냐하면 더 쉬우니까요. 달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보는 것이 더 쉬웠겠지만 음력을 하다 보니까요. 정확하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나 농경사회였던 동아시아권에서는 보완할 필요성을 더 많이 느꼈나 봐요. 계절의 변화를 잘 알 수 있도록 황도에 기준한 절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황도는 여기 태양의 움직임, 태양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것도 역시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동아시아권에서 쓰인 역법은 태음력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24절기를 부속 단위로 사용했기 때문에 태양력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조선시대 무렵에서 도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중국에서 도입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조선시대 이전에는요. 음력을 중심으로 사용을 했는데 역시 이 달의 모양을 가지고 음력을 세다 보니까요. 기후랑 계절의 차이를 크게 느꼈던 것이죠. 그걸로만은 농사를 짓기 힘들었다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음력에 양력을 더한 이 24절기로 나눈 것, 이것을 우리나라에도 다시 도입이 돼서 24절기를 그렇게 따라서 함께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4절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음력이 아니라요. 양력에 훨씬 더 잘 맞고 더 정확한 것입니다. 24절기는 태양의 움직임을 따랐다. 그러니까 뭘까요?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한 바퀴 돌았던 지구 공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태양이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했는지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24 solar terms라고 영어로는 이야기하네요. 24절기. 봄과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을 계절마다 6개씩 나누었습니다. 24개가 되었네요. 봄에는요.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그리고 여름은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가을은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그리고 겨울은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 24절기를 주제로 잡으신다면 한자에 대한 뜻을 좀 아이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입춘, 입하, 입추, 입동에 들어갈 입자의 뜻이라던가 어떤 것들은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죠. 여기 소설, 작은 눈이 내려, 큰 눈이 내려, 또 조금 추워, 엄청 추워, 서리가 내려, 조금 더워, 많이 더워 이런 얘기도 있고요. 고구 같은 경우에는 곡식에 비가 내리는 딱 농사를 짓고 나서 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시기, 고구라고도 이야기하고 청명도 있고요. 춘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중에서 한자로 아이들과 뜻을 함께 이야기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2가지 책을 추천드릴 테니까 그 책을 한번 빌려보시거나 구입하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것들이 시작됩니다. 24절기는요. 양력을 기준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입추는 2월 4일 혹은 2월 5일에 시작, 우수는 2월 18일 혹은 2월 19일에 시작, 경칩은 3월 5일 혹은 3월 6일에 시작, 춘분은 3월 20일에서 3월 21일에 시작, 청명은 4월 4일에서 4월 5일에 시작, 고구는 4월 20일 혹은 4월 21일에 시작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봄만 해도 6개로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 날짜를 보시면 매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양력으로 우리가 양력을 기준을 해서 보게 됩니다.
자, 먼저 24절기를 이렇게 저희는 원판으로 되어 있는 24절기 판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크게 원을 그리신 다음에 그 가운데 태양을 놓고 지구가 공전하는 것이 보이죠? 여기 한쪽은 봄이고요. 또 한쪽은 여름, 가을, 겨울에서 네 등분으로 먼저 나눕니다. 1/4 part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반으로 나눕니다. 1/4 of right angle은 45도겠죠? 네, 그 45도를 어떻게 나눴냐면 세 개의 파트로 또 나눴죠. 각각 15도씩 나눴습니다. 각도기를 가지고 작도를 하시면서 하나하나 아이들이랑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왜 음력을 세는 것이 불편했던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태양력을 가지고 만들었던 이 양력에 그레고리 달력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지구의 공전 주기에 맞춰서 1년은 365.242였던가요? 네, 이렇게 맞춰서 지금 쓰고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 여기에도 오차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달이 보기에는 편하고 관찰하기에는 편한데 태양보다 훨씬 관찰하기가 편했겠죠? 왜냐하면 태양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잖아요. 적당하게 잘 비추어야만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보다는 사실 달의 움직임을 훨씬 더 관찰하기 편했겠지만 문제는 그 오차 범위입니다. 달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그 moon phase, 네, 그것이 29일과 12시간이었던 거죠. 12시간. 29일과 12시간. 그런데 1년은 365일인데 29일과 30일을 번갈아서 사용을 했는데 11일이나 차이가 났더라는 거죠. 이거 굉장한 차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1일씩 계속 차이가 난다라고 가정하고 계속 이것이 반복된다면 양력보다 훨씬 더 계절에서의 차이를 느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음력은 관찰하기는 쉬웠지만 농사 지을 때는 꽤 많이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서구 세계에서 가지고 온 그레고리력을 함께 쓰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태양력입니다. 태양의 움직임, 황도, 태양이 가는 길, 이 황도를 적용을 한 것입니다. 황도는 지구의 공전주기랑 같습니다. 그렇다면 황도는 또 무엇일까요? 황도를 적용해서 24절기로 1년을 나누었다. 황도는 공전과 같다. 뒤에 가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24절기는요. 하지와 동지를 계산한 다음에 그리고 춘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절을 24개로 나눈 겁니다. 춘분점을 기준으로 15도씩 여기 보이시죠? 15도씩 네, 이렇게 옮겨갈 때마다 점을 찍어서 거기에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계절 시기하고도 조금 더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재미있는 속담이 생겨났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자, 그러면 우리 ecliptic이라고 하는 황도가 무엇인지, 영어로는 the sun's annual pathway, 태양이 다니는 길이 있었을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의 지구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보면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모습만 계속 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구가 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태양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공전하는 지구에서 보는 태양은 항성을 기준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황도는 천구에서 이 과정을 통해 태양이 지나가는 경로다. 이 과정은 태양년을 주기로 반복된다. 현재 황도는 다음 별자리를 지나간다. 네, 여기 나머지는 물고기, 양, 황소, 쌍둥이, 개, 뭐 다 이 별자리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황도, 태양이 다니는 길? 이 태양이 다니는 길은 사람들이 옛날에 생각할 때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태양이 어떤 길을 계속 지나가고 있을 것이다. 이 길을 지나가는 걸 계산하자 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바로 춘분점을 알게 됩니다. 춘분점과 추분점은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클립틱, 황도입니다. 태양이 지나가는 길. 우리가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황도 이클립틱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이 지나가는 가상의 길입니다. 가상의 길. 왜냐? 태양은 진짜 움직이지 않죠. 사실은 지구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렇다면 천구, celestiosphere. 천구는 뭘까요? 지구와 자전축 및 중심점을 공유하는 천구라고 나왔습니다. 지구의 표면으로부터 연장되어 나온 가상의 존재, 천구가 등장합니다. 황도는 천구라는 상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천구는 당연히 극도 있겠죠. 여기 그림처럼요. 그리고 천구도
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를 연장해서 상상해서 생각해 본 거죠. 그리고 천구의 적도를 우리는 Celestial Equator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구의 적도를 이퀘이터라고 하는데 지구의 적도에서 더 확장되게 생각해 본 이것을 우리 천구의 적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구의 적도와 이 황도길이 만나는 두 개의 양 끝점이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Vernal Equinox 그리고 Autumnal Equinox.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죠. 이거 설명 다시 하기 전에 여기 그럼 다시 볼게요. 춘분점은요, vernal equinox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ver라는 거 이 라틴어로는 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춘분 맞죠? vernal equinox, equinox는 춘분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추분점은 autumn equinox라고 합니다. 춘분점을 기준으로 24절기를 아까 나누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춘분점이 기준이 되었을까 저도 생각해 봤는데요. 춘분과 추분은요, 낮 길이 혹은 밤 길이가 같은 겁니다. 하루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겁니다. 처음으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것, 그걸 우리 춘분이라고 하는데 이 춘분점을 지나자마자 점점 낮이 길어지는 것. 왜냐하면 여름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봄에서 여름으로 가기 때문에 춘분점인 낮과 밤이 똑같은 낮에서부터 점점 낮이 길어지다가요. 다시 가을이 되고 추분점을 지나면 낮이 짧아집니다. 아마도 춘분이 기준점이 되었다는 것은 시작점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낮이 밤과 똑같은 것부터 굉장히 평등하게 시작을 해서 점점 낮이 길어진다는 그 어떤 시작점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봄의 시작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춘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24절기를 15도씩 나눈 게 아닌가 싶은데요. 춘분점은 너무 중요하네요. 춘분점은 황도 혹은 24절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Vernal Equinox 혹은 Spring Equinox라고 이야기합니다. 춘분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반대 개념의 추분점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춘분점과 추분점 사이에 1년 중 가장 낮이 긴 날, 하지, Summer Solstice가 있고요. 가장 1년 중에 낮이 짧은 날, 동지, Winter Solstice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중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그림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춘분점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면요.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지구가 돌고 있지만 아까 태양이 돌고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이클립틱, 바로 이 황도는 자,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태양이 움직일 거야.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태양이 뜨고 지고 계속 태양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태양이 움직일 거야. 그러면 태양이 움직이는 길이 있겠구나. 그걸 우리 이클립틱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선요. 그러면 태양이라는 것은 어디서 돌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천구, 우주는 아마 이렇게 생긴 구 모양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sphere. 자, 그래서 이것을 아까 천구, 마치 우주가 하나의 sphere 모양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천구는 가상의, 실제하지 않은 우주를 sphere라고 생각하고 그 sphere 안에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황도. 그런데 중요한 건 지구는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23.5도. 여기 23.4도라고 써 있는데 23.4도, 23.5도 조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놓고 생각했더니 실제로 관측을 했더니만 다른 거죠. 그래서 태양이 지나가는 이 길과 사실은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태양이 당연히 어떤 차이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 차이를 이렇게 춘분점과 추분점으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나눴는지는 사실 너무나 과학적이고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건 딱 이건 것 같아요. 태양을 계속 관찰을 했겠죠. 달만 보는 것만으로는 힘들어. 정확하지가 않아. 이제 태양을 봐야겠다. 태양을 수년에 걸쳐서 혹은 그 이상으로 계속 관찰해서 통계를 냈겠죠. 어떤 기준점을 잡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춘분을 아까 vernal equinox라고 했는데요. 여기 equi는 equal, 그리고 nox는 night, 밤을 말합니다. 낮과 밤이 같은 이 시작점, 이 춘분점을 찾아내게 되었고 그 춘분점을 찾아낸 날이 3월 20일 혹은 3월 21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 해, 아주 수년에 걸쳐서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춘분점을 기준으로 추분점이 생기고 따져보았더니
하지의 날, 또 동지의 날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알게 되면서 24절기가 조금 더 분명해졌겠죠.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은요, 같은 이클립틱,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클립틱도 지금 여기가 황도가 돼요. 지구에 서 있는 사람이 태양을 쳐다보고 있으면 태양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서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돌고 있는 것이 저 끝까지 천구에 닿아서 이 황도끼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천구의 적도, 천구의 적도와 황도끼리 만나는 이 지점, 여기가 바로 춘분점이 된 겁니다. Vernal Equinox. 자, 이 정도까지만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더 어려운 게 나왔나요? 태양의 겉보기 운동. 당연히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데 태양이 중심에 있고 이건 우린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구가 공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지구가 공전하고 있는 그림이죠. 태양이 있고 지구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공전하는 것에도 춘분, 추분. 춘분과 추분 사이를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황도를 지나가는 태양의 움직임도 반시계 방향이고요.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것도 반시계 방향입니다. 여기를 춘분이라고 놓으면 춘분에서 당연히 봄 다음엔 여름이 오겠죠. Summer solstice. 그리고 여름에서 다시 가을이 오겠죠. Autumn equinox. 그리고 다시 겨울이 오겠죠. Winter solstice. 이렇게 옵니다. 왼쪽 그림을 봤더니 Vernal Equinox는 사람들이 상상했던 우주, 거대한 스피어 모양, 그 안에 황도와 실제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지구의 기울기대로 천구의 적도가 생기는 그 지점, 여기를 춘분점으로 했는데 공전을 하고 있다는 것보다 태양이 움직이고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겉으로만 본 거죠. 이걸 우리 태양의 겉보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Apparent motion. 사실은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데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래서 황도라는 것을 생각했다. 그 황도로 24절기를 나누었다. 그게 태양의 겉보기 운동입니다. 지구에서 태양이나 별을 관찰하면 태양은 매일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북극성을 포함한 모든 별이 하루에 한 번씩 천구의 북극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운동한다. 이것을 바로 겉보기 운동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은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고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천체 운동이다. 태양이 매일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고 또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건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이죠. 천체 운동입니다. 지구의 관측자가 볼 때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둘레를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시 운동이 나타나며 지구의 공전 때문에 별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관측된다. 입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기 전에요. 춘분, 추분을 중심으로 왜 윈터 솔스티스가 있는지 한번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건 과학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황도를 통해서 춘분점을 알게 되었고 춘분점의 반대 개념의 추분을 알게 되었고 그 사이에 낮이 가장 긴 하지 그리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 이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당연한 게 이 태양을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북반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Northern Hemisphere라고 나옵니다. Northern Hemisphere는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이죠. 북반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춘분을 지나서요. 3월달 지나서 쭉쭉쭉쭉 와서 6월달 6월 21일이나 6월 22일이 되면 하지가 찾아오는데 하지는 보시다시피 태양빛을 가장 많이 받고 있죠. 이 부분이. 그래서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이 날짜가 되면은 낮이 가장 긴 거죠. 우리가 이쪽에 살고 있는데 당연히 햇빛을 좀 덜 받고 있죠. 우린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Northern Hemisphere, 북반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생각보다 햇빛을 많이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낮이 가장 짧은 날이 된 거죠. 12월 22일이라고 나오네요. 24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4개의 절기를 보았습니다. 춘분점, 추분점, 하지, 동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하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 이퀴녹스와 solstice. 자, 이퀴녹스 뭐였죠? 이퀴. 같다, nox. 밤의 길이가 같다. 분점을 말합니다. 아까 추분점, 춘분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solstice. solstice는 하지, 동지. 어디가 더 길거나 어디가 더 짧은 거 우리 summer solstice, winter solstice라고 나오는데요. 자,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지구가 있죠. 여기가 봄이라고 놓을게요. Northern Hemisphere, 북반구를 기준으로 자, 여기가 춘분점, 봄이라면 이제 봄이 여기까지 되겠죠? 그리고 여름이 오기까지
요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아마 봄일 겁니다. 여기가 봄. 북반구가 봄이라면 남반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겠죠? 가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Northern Hemisphere 북반구를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태양빛을 많이 받고 있죠. 요 남반구는 좀 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겨울이 되겠죠. Southern Hemisphere는 Northern Hemisphere 살고 있는 우리가 여름일 때 이쪽은 겨울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 봄을 지나 여름을 지나 가을로 왔습니다. 가을로 와서 Northern Hemisphere 북반구가 가을일 때 Southern Hemisphere 남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봄이 찾아오겠죠. 자, 우린 북반구만 계속 따라가시면 돼요. 자, 여기 북반구가 상대적으로 태양을 좀 적게 받고 있죠. 겨울입니다. 하지점이죠. 하지점은 Winter Solstice. 이번에 24절기를 하는 활동은 사실 아이들과 우리나라의 풍속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을 더 알아가 볼 건데 절기는 황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니 황도가 도대체 무엇이며 춘분점을 왜 기준으로 하는지 왜 춘분점이 기준점이 돼서 24개로 나누었는지 춘분은 봄이기 때문에 봄에서 시작해서 겨울로 가는 절기를 만들었구나.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서 뭐가 봄이고 뭐가 가을이고 뭐가 여름이고 이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드디어 좀 쉬운 24절기 속담 24절기 원판형을 한번 만들어 보셨다면 얼마나 재미있는 속담이 많은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랑 찾아보시면 돼요. 봄떡은 들어앉은 새님도 먹는다. 봄에 대한 속담입니다. 봄비는 쌀비다. 네, 봄에 내리는 비는 쌀을 잘 자라게 하기 때문에 쌀비라고 이야기하네요. 3, 4월에 낳은 아기는 저녁에 인사한다. 낮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아이가 쑥쑥 자라는 시간이 확보된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저녁에 애가 인사한대요. 3, 4월에 낳으면. 그리고 봄불은 여우불이다. 봄은 굉장히 건조하고 비가 귀했기 때문에 봄철에 좀 산불이 많이 나는데 여우들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뜻하는 봄불은 여우불이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다른 절기에 대한 속담도 굉장히 재밌네요. 입춘 거꾸로 붙였나? 무슨 뜻일까요? 봄은 왔는데 너무 추운 거죠. 그래서 뭘 거꾸로 붙였나 왜 이렇게 추워 할 때 입춘 거꾸로 붙였나? 입추에는 벼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 곡식을 걷어들일 때가 됐으니 벼들이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너무 잘 자라니까 그 잘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고 해요.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첫자에다가 더위서인데요. 더위가 사라지고 입추 오고 나서 처서. 이 정도 되면요. 이제 모기가요. 입이 삐뚤어진대요. 동지 섣달 해는 노루 꼬리만 하다. 왜 그랬을까요? 동지는 낮이 가장 짧은 날이잖아요. 1년 중에서. 소환추위는 꾸어다 가라도 한다. 왜냐면요. 우리나라 계절로 따지면 사실 소환도 굉장히 추운 절기래요. 그러니 이 소환이 굉장히 추울 텐데 그러면 소환추위가 꺼다라고도 한다는 것은 다음 해에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해충들이 이제 모두 얼어 죽어야 되잖아요. 이 해충들이 사라질 만큼 꿔서라도 소환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액티비티 원판 24절기판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도 한 바퀴를 원으로 그리면 360도 15도 간격으로 나누면 360에 나누기 15는 24. 그래서 24절기를 나눠서 그려보는 거야 하면서 작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념 연습하기는요. 써보시면 좋겠어요. Ecliptic 뭐였죠? 황도. Celestial Equator 천구의 Equator 적도. Equinox Equi equal nox night equal night 분점 하지 춘분 Vernal Equinox 추분 Autumnal Equinox, Summer Solstice, 하지, Winter Solstice, 동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이하고는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이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이번 주 좀 어렵네요. 개념은 좀 어렵지만 활동은 쉽습니다. 원형 24절기판 만드시고요. 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도감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24절기 중에서 봄에 대한 속담을 좀 적어 본다던가 혹은 봄에 먹을 수 있는 민속 음식이 있으니까 그 음식에 대한 걸 써보던지 저는 인터넷에서 이 24절기를 나타내는 24장의 민속화를 보았는데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민속화를 찾아서 보시고 또 도감에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진달래로 화채 또 진달래로 화전 만들기가 있는데 저는 2개 다 해봤어요. 그런데 진달래 화전은 조금 어렵지만 진달래 화채는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준비물은 별게 없습니다. 화채를 만들 거니까 진달래 잎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7
7장 정도 있었어요. 7장 정도 놓고요. 그리고 감자 전분 혹은 우리 녹말가루라고 하는데 감자 전분 있으시면 되고 그리고 오미자, 원액, 네, 그리고 잣, 그리고 얼음, 그리고 그릇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여기 지금 진달래 꽃잎이 보이실 텐데 암술과 수술, 꽃받침을 제거하시면 되고요. 스테임은 수술, 피스틸, 암술, 꽃받침은 세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제거하시고 나서요. 이 녹말가루를 묻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진달래가 아주 쫄깃한 맛이 납니다.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 활동은 여기까지입니다. Thank you for watching.